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쓴 건강에 대한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과 음식, 김경철, 김혜영 지음, 사람의 집에서 22년 3월 15일에 출간되었습니다. 2020년 같은 저자들이 낸 책의 증보판이라고 합니다. 머리말에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집단 방역이 무의미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계속 존재하는 한 이제는 개인 면역의 시대이다. 여전히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는 백신을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 면역 방법이다. 백신으로 인한 항체, 특히 중화 항체는 4개월 정도밖에 지속하지 않기에 고령층 중심으로 당분간은 3차, 4차 등 반복적인 백신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건강한 젊은 층,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백신 효과는 그로 인한 위험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독감을 대하듯 각자가 개인 면역을 강화하며 맞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검증된 영양제와 그 연구를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면역 강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 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서 비타민 A,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비타민 C에서는 고영제가 들어있는 알약 형태보다 흰색 가루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C 고농도 요법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나 암 환자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1차적으로 권고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보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다. 그래도 이 요법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며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바이러스 영양으로 권고할 만하다. 그 다음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면역 관련 검사 중 하나가 비타민 D 검사이다. 비타민 D는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호르몬으로 분류가 된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조절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사이토카인이란 사이토는 세포를 의미하고 카인은 움직인다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지원군을 부르는 신호수단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단백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몸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15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선크림은 필요한 노출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필요로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비타민 D 주사도 있지만 하루에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바스크 같은 혈압약은 비타민 D와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청어, 연어, 돼지고기, 오리고기, 말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이 있고요.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글루타티온, 알파리포산 등 여러 항산화제가 함께 있어야 항산화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한다. 저는 평소에 항산화제 한 가지 정도만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여러 가지를 먹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네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올리브, 아몬드, 잣,
땅콩, 아보카도, 키위, 블랙베리, 해바라기 씨앗, 피컨 등이 있다. 6번째로 대표적 면역 미네랄 아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설사와 탈모 등을 일으키는데 아연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굴이라고 한다. 그 외에 조개류, 소고기,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다. 연구 결과로는 아연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7번째로 소개한 영양소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에는 브러질 너트, 굴, 참치, 황달랑어, 소고기, 닭고기, 시금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방어 능력을 가졌다는 글루타티온입니다. 글루타티온은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스테인이 중요하다. 글루타티온은 항산화 외에도 해독, 면역 시스템 증진과 미백에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은 200에서 500mg 정도, 또 고령인 경우에는 500에서 1000mg 정도 복용할 것을 추천하면서 글루타치온 대신 NAC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제3장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허브에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인디언의 허브 에키나시아, 미국 가정의 상비약 엘더베리,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 벌꿀에서 얻는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대한민국 대표 건강기능식품 홍삼,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 양파에 풍부한 퀘르세틴, 카레에 풍부한 커큐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일상의 만성 피로를 날려주는 부신 강화제,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웬만한 감기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문 미국에서는 감기나 호흡기 바이러스 초기에 가장 애용하는 것이 에키나시아이다. 에키나시아는 국화과의 꽃을 말하는데 다양한 부작용도 함께 보고됨으로써 12세 미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나오는 엘더베리는 블랙 엘더베리라는 열매의 추출물인데 자줏빛 검은색을 가진 매우 작은 딸기로서 기원전 400년부터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인기라고 하네요. 아스타잔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미세조류, 연어, 송어, 크릴새우, 가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온 부신 강화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건강검진을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피로감이 지속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 기능 저하 때문이다. 부신은 신장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조직인데 영어 이름은 아드레날린이고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몸을 지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 기능 저하를 치료하려면 피로를 이기기 위해 적절한 이완과 회복의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적절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고요. 홍삼, 인삼, 감초, 홍경천, 공진단 같은 부신 강화 영양제, 즉 강장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피로회복 주사는 감초나 태반 주사, 또 글루타치온, 마그네슘 등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이라고 말합니다. 장은 입과 항문을 연결하는 속이 비어있는 길다란 튜브이다. 이 튜브를 통해 음식물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들도 함께 들어온다. 이때 장벽이 음식물은 흡수하고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막아낸다. 이것이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벽이다. 장벽이 무너지면 몸은 곧바로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장을 지키는 방법으로 실천적인 가이드를 소개한다. 항생제 사용 줄이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먹기, 규칙적인 운동, 사람이 많지 않은 실외나 자연으로 나가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본인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고려하기. 건강한 한국인 장의 주요 세균은 단수의 지방산의 일종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세균이지 유산을 만드는 유산균이 아니다.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장벽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은 여러 가지 비타민과 항산화제들을 비롯해서 아연, 콜라겐, 허브류 등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과 초유에 듬뿍 들어있는 락토페린이다. 글루타민은 달걀, 쇠고기, 우유, 두부 등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보충제로도 나와 있다. 락토페린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장염증을 줄여준다. 그리고 식생활의 경우 설탕을 줄일 것을 특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20 내지 25g으로 티스푼 6회 분량 이하이며 초콜릿바 1개 먹으면 끝나는 정도의 양만 섭취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메가3는 오메가6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권장 밸런스는 1:4 정도이나 한국인 평균은 1:38로 보고되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50년 전에 비해 오메가6를 10배 이상 더 먹고 있다. 아마도 오메가6가 많은 옥수수가 포함된 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메가3를 포함한 식품으로는 카놀라유, 대두유, 아마씨유, 호두, 기타 종자유이고 오메가6는 너트기름, 옥수수유, 잇꽃유, 대두유, 면실유, 해바라기 씨유, 땅콩유, 참기름 등이다. 가장 좋은 것은 생선과 같은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몸속에 과다한 오메가6의 섭취를 줄여서 1:4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끝으로 중금속 문제와 환경호르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중독 여부는 혈액이나 모발 등을 통하여 검사가 가능하지만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과 사우나로 땀을 통한 배출을 증가시킨다. 장의 해독과 함께 변비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책에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가이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바른 식습관을 대체할 수도 없으며 의약품처럼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도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바른 식습관, 생활습관과 병행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이며 2024년까지 반복적으로 재유행할 수 있다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개인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